세계 최강의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와 F-22 랩터를 보유한 미국. 그런 미국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KF-11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전투기를 개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개발한 사례도 있고 더 많은 시험 비행을 사고 없이 수행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 비용, 무사고라는 비교 기준을 하나가 아닌 세 가지로 묶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있던 기체를 개량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를 클린시트 방식으로 개발하면서도 10년 남짓한 시간만 투자하고 약 8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체계 개발을 끝내면서 1600회의 비행시험을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고나 시제기 손실 없이 완료한 사례는 미국 전투기 개발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도 하지 못했다는 식의 단순한 우월성 주장이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 속도와 비용, 무사고라는 각각의 항목만 놓고 보자면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뛰어난 기록을 세운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미국도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히 비행 가능한 시제기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행 제어와 항전 장비, 레이더와 무장, 구조와 엔진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양산형을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설계를 수정하고 수정된 설계를 다시 검증하면서도 전체 일정과 예산을 통제해야 합니다. 더구나 KF-11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추진한 클린시트 전투기입니다. T-50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FA-52,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과 공동 개발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라면 KF-11은 대한민국이 체계 통합과 사업 관리를 주도해 완성한 신규 전투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개발에 착수한 지 약 10년 만에 체계 개발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계획했던 시험 비행을 모두 마쳤고 개발비가 통제불능으로 불어나거나 일정이 수년씩 연기되는 상황도 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대의 시제기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KF-11의 체계 개발 완료는 단순히 대한민국이 새로운 전투기 한 종류를 보유하게 됐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일까요? F-15와 F-16, F-18 계열 전투기의 개발 과정과 비교했을 때 KF-11이 세운 기록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속도와 비용, 시험 안전성을 동시에 관리한 이번 성과는 앞으로 KF-11의 해외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해외 항공 전문지 미그플러그가 2026년 7월 31일 게재한 기사를 통해 이러한 의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 KF-11 보라매의 개발 완료를 선언하다. 2026년 7월 2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천에 위치한 공장에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이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를 공식 선언했다.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11 보라매의 체계 개발 완성을 선언한 것이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의 일이다. 다른 전투기 개발 사업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록도 나왔다. KF-11은 약 42개월 동안 약 1600회의 시험 비행을 수행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 추락이나 손실된 기체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개발된 클린시트 전투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개발 이정표를 통해 4.5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이제 KF-11의 다음 무대는 개발이 아니라 양산이다. 설계에서 개발 완료까지 10년. KF-11 체계 개발 사업은 2015년 12월 공식 출범했다.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사천에서 열린 체계 개발 완료 기념 행사에는 약 300명이 참석했다.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약 500개 국내 협력업체 관계자와 KF-11 사업의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KF-11 양산 1호기는 오는 9월경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우선 공대공 전투에 최적화된 KF-11 블락 1 40대를 2028년까지 전력화하고
이후 공대지 능력이 확대된 80대를 2032년까지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은 총 120대 규모의 KF-11을 운용하게 된다. 1600회의 비행시험, 추락사고 0건. 완벽한 무사고 비행시험 기록은 KF-11 보라매 개발진들이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둘 만한 성과다. 이는 KF-11 개발 사업이 보수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훨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개발 이력을 지닌 경쟁 기종들과 맞서야 하는 수출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홍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KF-11의 성공은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과 기술진의 피와 땀, 그리고 온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위대한 성과입니다. KF-11의 현재 모습과 향후 확장성. KF-11은 쌍발 엔진과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수직꼬리 날개를 갖춘 전투기다. 얼핏 보면 F-22와 F-35의 크기를 다소 줄여놓은 듯한 외형을 지니고 있고 동료원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 2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 KF-11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다. 적어도 아직은 그렇다. 초기 양산형은 내부 무장창이 아니라 동체 하부의 반매립식 무장 장착부와 날개 아래 파일런의 무장을 외부 탑재한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내부 무장창까지 적용하는 진화형이 구상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라매 개발 사업이 지향하는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해외 전투기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대신 충분한 전투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국내 기술과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개발 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전투기를 확보하려 했다. 2015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출발해 2026년 전투기 개발을 완료했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시험 비행 기록을 세웠으며 이제 양산 체계까지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는 항공, 방위산업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성과이자 기존 전투기 수출 강국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경고탄이기도 한 것이다. 마침내 보라매가 둥지를 떠나 비상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 전문지 미그플러그가 2026년 7월 31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전투기 개발사를 추적해보면 KF-11보다 뛰어난 개별 기록을 보여준 케이스들은 존재합니다. F-15는 사업 착수 후 약 7년 만에 전투 비행대용 기체를 인도하는 데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F-15 테스트 팀은 1983년 1만 시간의 무사고 시험 비행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 1만 시간은 초기 개발과 전력화 이후까지 누적된 기록이므로 KF-11이 42개월 동안 수행한 1600여 회의 개발 비행 시험과 완전히 같은 기준은 아니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이 1972년 제시한 F-15 연구개발 시험평가 비용 추정치는 약 17억 5,400만 달러에서 20억 6,400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이를 2026년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40억 달러에서 165억 달러, 한화 약 20조에서 23조 원 사이에 해당합니다. 최종 지출액이나 동일한 회계 기준에 따른 비교는 아니지만 KF-11의 전체 개발 예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발 기간 8년, 사업비는 오늘날 가치로 약 30억 달러, 즉 4조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 F-16의 경우 KF-21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시제기였던 YF-16이 착륙장치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추락하거나 전손된 시제기는 없었지만 KF-21과는 달리 시제기 비행 테스트 무사고라는 조건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미 해군의 F-18AB 호넷의 경우 클린시트로 개발된 신규 전투기로 볼 수 있지만 시제기 시험 비행 과정에서 2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18EF 슈퍼 호넷은 약 9년 만에 개발과 전력화에 성공했지만 기존 F-18AB 호넷을 대규모로 개량하는 사업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에서 클린시트 전투기인 KF-11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KF-11 보라매보다 더 빠른 속도, 더 저렴한 비용 또는 더 많은 무사고 시험 비행 기록을 개별적으로 세운 적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속도, 비용, 무사고 요건을 결합해서 살펴봤을 때 클린시트 전투기를 10년 남짓한 기간 안에 개발하고 약 1600회의 시험 비행을 사고 없이 마쳤을 뿐 아니라 약 8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체계 개발을 완료한 KF-21 보라매에 비견될 만한 사례는 미국 전투기 개발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시대와 개발 환경이 다른 사업의 비용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970년대 전투기와 2020년대 KF-11은 요구되는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센서 통합 수준도 다릅니다. 각국이 개발비를 산정하는 회계 기준 역시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또한 1600회의 무사고 시험 비행이 대한민국 공군에 배치될 양산형 KF-11의 높은 가동률과 낮은 유지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운용에 따른 구조적 피로와 정비 소요 시간, 소프트웨어 안정성, 유사시 출격률은 실제 부대 운용을 통해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거기 더해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고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블락2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번 성과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KF-11의 개발 과정이 입증한 것은 단순한 전투기 설계 능력이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공군이 복잡한 개발 시험을 통제하고 일정과 비용을 관리하면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투기 구매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부족한 몇 %의 성능이 아닙니다. 개발이 반복해서 지연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계속 상승하며 약속했던 인도 시점을 알 수 없게 되는 사업은 그 자체로 더 큰 위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고했던 개발 일정에 맞춘 KF-11의 체계 개발 완료는 해외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거나 일정이 불확실한 경쟁 기종, 예를 들어 터키 칸 등과 비교할 때 사업 위험의 차이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F-16이나 라팔, 유로파이터처럼 오랫동안 운용되어 검증된 전투기와 경쟁할 때에는 개발 성공이라는 요소만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종들과 경쟁할 때에는 가격과 납기, 무장 통합,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금융 지원 같은 조건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승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체계 개발 완료 선언은 KF-11의 수출을 보장하는 결정타라기보다 신규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의 잠재적 후보 명단에 KF-11을 올려놓게 만드는 강력한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한민국 공군에서 2-3년간 초기 운용 자료가 축적되고 가동률과 정비 소요가 예측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블락2의 공대지, 공대함 무장 통합까지 계획대로 끝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 무사고 달성이라는 KF-11의 놀라운 기록은 KF-11을 단순한 구매 후보 기종이 아닌 최종 선택 후보 기종으로 격상시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과 통제된 비용 안에서 실제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국가가 됐습니다.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스펙에 표시되지 않는 또 하나의 핵심 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 신청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T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